제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는 네. 4천 중반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한 1,400, 500 정도 나왔었고, 지금은 구매 대행만 메인으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나 인스타도 하고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매 대행은 완전히 아르바이트랑 이런 걸로 자동화를 해놔서 지금은 이제 매출 규모가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콘텐츠 마케팅 운영해 오셨고 구매 대행 사업까지 진행해 오신 쿠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크맨 채널 오셨으니까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유튜브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월천 버는 쿠키 채널 운영자 쿠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이름처럼 집에서 월천 벌기, 그러니까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5년 전에 대기업 퇴사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전을 하고 지금은 좀 유의미한 성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희 다크맨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신데. 저도 프로그램을 구매 대행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네네네. 셀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발견을 했는데 영상이 이제 다크맨님 영상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이름이 집에서 월천 번 쿠키. 왜 쿠키일까? 네, 여기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주가 화 기운인데 네네. 그 자음 키역이 이제 목 기운이라서 불을 더 잘 불태워주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키역자 들어가는 닉네임 짓다가 키로 좀 짓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가 좀 있었네요. 네. 생각하면은 그냥 과자, 쿠키로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쿠키님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대면은 저랑 똑같이 1688에서 타오바오 상품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네. 자, 그러면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셨을까요? 네, 전 처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기업이고 사실 뭐 연봉도 엄청 높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괜찮게 나오고 복지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회사 다니는 거 자체가 성향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부터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걸 좀 찾다가 이제 처음에는 컨텐츠 비즈니스,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카드뉴스 올리고 그다음에 광고비 받고 이런 거를 좀 부업으로 하다가 한번 전업으로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해서 퇴사를 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직장을 좀 다니셨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롯데마트에서 가공식품 MD로 일을 했었어요. 이제 MD라는 거는 그 가공식품 파트에서 어떤 상품을 이제 팔 건지 각 회사 담당자들이랑 협상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PB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상품 아시죠? 네. 이제 롯데마트에도 그런 PB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PB 상품 기획하고 제작하고 좀 그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현 직장 다니실 때부터 기획 마케팅 분야 쪽으로 일을 하셨네요? 네, 제가 좀 전공이 공대인데도 학교 다닐 때부터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심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경력도 많이 쌓고 해서 입사도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었고, 회사 다닐 때 업무 자체도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업무였어요. 네, 그 외에 다른 페이퍼 워크가 좀 많이 과중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좀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학교는 공대 졸업하셨는데 취업은 마케팅 쪽 회사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좀 놀랍네요. 그러면 이제 쿠키님께서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 부업으로 진행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운영을 해 오셨을까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좀 대세인데 제가 처음 했을 때 한 7, 8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카드뉴스라고 해서 이미지에 글 잡고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넘기는 그런 컨텐츠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거의 그쪽 창시자에 가까운데 그런 카드뉴스 컨텐츠를 연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페이지가 한 7개 정도 있었는데 토탈 팔로워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와, 그렇게 높게 올린 비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가 특별하진 않았고 거의 3년 동안 제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네. 3년 동안 컨텐츠가 페이지별로 하루에 하나씩 매일 올라갔어요. 그냥 쉬는 날이 없이 뭐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3년이면 1000개 이상의 컨텐츠가 맨날 네네. 올라갔습니다. 맨날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하다가 그만두시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구독자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부터 좀 페이스북을 해왔었는데, 예,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이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거 운영하고 싶다 하면은 프로필 사진이랑 제목이랑 바꿔서 운영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5분 뭐 마케팅 공부, 하루 5분 자기 개발 이런 하루 5분 시리즈를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름에 맞게 마케팅 공부에는 뭐 마케팅 사례나 뭐 그런 게시글도 올리고 자기 개발에는 뭐 자기 개발 관련된 명언이나 뭐 책 추천, 영화 추천 이런 것들 많이 올렸습니다. 그 분야로 광고처럼 마케팅 좀 하시는 거네. 네, 이제 그쪽으로 디벨롭을 해서 마케팅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독하게, 자기 개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독하게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은 부업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이랑은 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10만 명 페이지 기준으로 광고 하나 게재해 주는데 한 50만 원 내외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 대행 뭐 다른 플랫폼에서 우리 채널에 컨텐츠가 필요하다 하면은 컨텐츠 제작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저희처럼 따로 이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채널 운영 대행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마케팅 관련돼서 공공기관에서 강연 제의 같은 것도 받고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총 수익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최고 수익이 월 매출 한 3, 4천 정도? 근데 이거는 들어가는 원가가 없으니까 네네. 2% 마진율이죠. 그래도 꽤 수익을 많이 발생하셨네요. 그럼 이렇게 수익도 내면서 그럼 따로 공공기관에서도 SNS 마케팅을 진행하셨는데 네. 그럼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떤 강의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처럼 SNS 채널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어디 하만시, 뭐 순천시 이런 각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SNS 가입하는 법부터 컨텐츠 만드는 것까지 이런 강연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큰 기관에서 요청은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셨었네요. 네네네. 부럽다. 그러면 마케팅까지도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구매 대행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구매 대행을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 마케팅은 컨텐츠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규모를 이용을 해서 우리 페이지 규모는 뭐 10만 명이고 이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희 쪽에 이런 광고를 한번 게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이제 저희 채널을 보고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질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고객 이탈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전업으로 하려니까 약간 슬럼프도 되게 크게 오고 해서 한 2년 정도 그냥 막 놀았어요. 제가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세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2년을 그냥 간간히 들어오는 외주 작업 정도만 하고 푹 놀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 뭐 할까 하다가 저 고등학교 때 룸메이트 친구 한 15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구매 대행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엄마가 부업거리 이제 찾는다고 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또 엄마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인강 결제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듣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컨텐츠는 그런 내용으로 소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구독자 수가 사실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물건을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게 팔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 팔았을 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또 컨텐츠랑 되게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 처음 접하고는 구매 대행에 몰두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수익을 내셨는데 굳이 구매 대행을 왜 하실까 고민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님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반 정도 뒤에 어머니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지금 매출 잘 이어가고 계세요? 한 6개월 정도 됐고 네. 주문은 1000개 넘게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자세한 것도 쿠키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한 거 볼 수 네. 있잖아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시작한 계기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도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구매 대행의 현재 매출과 순이익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는 네. 4,000 중반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한 1,400, 500 정도 나왔었고 지금은 구매 대행만 메인으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나 인스타도 하고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매 대행은 완전히 아르바이트랑 이런 걸로 자동화를 해놔서 지금은 이제 매출 규모가 한 2,000 내외 정도로 유지하고 네. 이런 제반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은 한 500 내외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매출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싱 비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쿠키님은 이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따로 쿠키님의 상품 소싱하는 그 비결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초보분들이시라면은 네네네. 처음부터 본인이 데이터를 보거나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좀 벤치마킹 같은 거를 잘 하셔서 다른 판매자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좀 이런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벤치마킹 쉽게 하는 방법 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키워드 플랫폼 안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잘 할 수 있게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라이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싱 마스터라는 이제 기능이 생겼어요. 네네. 그게 상위 판매자들이 최근에 판매한 물건들을 쭉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올리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구매 대행으로는 이런 게 팔리는구나 이런 감각을 키워가시면은 초반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쿠키님은 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셨을 거고 네. 그다음 셀러라이프도 계속 사용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요즘 시즌에 잘 나가는 좀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지금은 연말이다 보니까 네네.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또 신년 시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당연히 크리스마스 타겟으로 한 뭐 대형 장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중에서도 개인이 쓸만한 것보다는 네. 업장에서 쓸만한 거. 네. 카페 같은 데 가도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막 꾸며놓고 그다음에 공공장소 이런 데 가도 네. 다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구매 대행으로는 잘 나가는 편이고 또 신년이 되면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 해가 끝났으니까 네. 좀 정리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관련된 이런 용품들도 좀 잘 나가더라고요. 신년에는 항상. 인테리어 쪽 부분. 네, 뭔가 정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것도 구매 대행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런 네네. 사이클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쪽보다는 업체 쪽으로 타겟을 두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실히 주문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쪽으로 타겟을 두셨던 거죠, 쿠키님도? 저는 일단은 뭐 팔릴 거는 다 올리니까 특정 타겟을 두고 올린다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쪽으로? 구매 대행은 네네. 이런 재고 부담이나 뭐 이런 소싱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네네. 사실 물건 하나 올리는데 프로그램 쓰면은 빠르면 1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분, 5분이면 올리기 때문에 네. 이런 뭐 타겟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것들,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판매 데이터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수요가 있다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올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품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광고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쓰셔야 더 많이 판매나 이런 걸 일으키실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좀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이제 최저 단가 50원에서 150원 정도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씩만 테스트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수 위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대를 진행하시면서 초보셀러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나 따로 전자책을 또 배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네네. 이 책임감이나 무게감 이런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는 현재 지금은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 다음 달에 VOD,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여러 번 돌려보실 수 있게 네네. 그냥 이런
부분은 좀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전자책 정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책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 운영도 하고 계시죠? 톡방 이제 셀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을 예전에 했을 때 이게 집에서 혼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외로워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각종 이제 이슈 사항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다른 톡방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런 톡방이 있음으로써 제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든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키워드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싱에서 이제 가공하고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어떤 거 사용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헤이셀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헤이셀러요? 네. 네네. 아무래도 제가 알바나 직원을 좀 써야 되는데 직원을 사용해서 업로드할 때 제일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헤이셀러더라고요. 저도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무료 체험도 다 써보고 네. 한 달씩 결제해서도 다 써보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네. 헤이셀러가 제일 직관적이고 좀 업로드도 간편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업로드는 헤이셀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초보 셀러가 진입하고 계시는데 이제 막 시작하신 셀러분들이랑 초보 셀러분들께 좀 한마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게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 아닐까 1차적으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사업 중에 레드오션이 아닌 사업이 절대 없거든요. 아, 네. 왜냐면 치킨집이나 카페도 지금 근처에 너무 많고 뭐 사입이나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도 똑같아요. 그냥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사실 세상에 레드오션이 아닌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레드오션일까 아닐까 이런 걱정보다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상위 5% 안에 들면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방법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랑 다르게 구매 대행은 초보가 하기 정말 좋아요. 인스타, 유튜브 이미 구독자가 쌓인 분들이 점점 더 빠르게 크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 구독자 많이 못 모으면은 나중에도 좀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매 대행은 정말 물건으로만 소통을 하고 물건으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매출이 높아도 네. 업로드를 안 하면은 신상품이 마켓에 안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쵸. 점점 내 마켓은 뒤처집니다. 근데 여기는 초보자분들이라도 꾸준히 상품 등록을 하면은 오히려 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초보가 시작하기 제일 좋은 사업이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게 성공을 하든 아니든 구매 대행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내가 한번 해봤고 쿠팡이 어떻게 입점하는지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어떻게 올리는지 발송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과정을 또 배우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구매 대행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돌아가는 구조를 알겠다 이렇게 해서 사입이나 위탁을 또 시작하셔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시기일수록 부업 같은 거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능력 같은 거 기르는 데는 구매 대행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이 돼서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이랑 SNS 이거 마케팅이랑 같이 하면 매출 올리는데 좀 효율이 있을까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이 SNS 마케팅이랑 비슷하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네네. 상위 노출을 해야지 물건이 팔리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생기거나 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이 두 사업의 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키워드라든지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하는 거 사실 큰 결에서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콘텐츠도 키워드 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주제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에 비해서 발행량이 적은지 또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이 검색량은 있는데 올린 사람은 적은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결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 물건으로 SNS 마케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둘 다 동시에 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보분들이면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아니면 수동으로 등록을 하든 일단은 이 쇼핑몰 생태계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SNS 마케팅 병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키님도 구매 대행, SNS 마케팅, 전체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흐름을 타고 끝까지 올라오시면서도 제일 힘든 점이랑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점이랑 어떻게 버텨서 올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점은 네네. 첫 번째로 소속감이 없다는 것. 회사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데 밖에서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점들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이 이제 1인 온라인 비즈니스의 좀 힘든 점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 세상이 되게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금방 뒤처진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이제 쉰 적도 없고 풀로 이렇게 기간을 내서 쉰 적도 거의 없거든요. 어디 놀러 가도 항상 이제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필수로 이제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런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밌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2년째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친 느낌도 있지만 또 며칠 쉬고 나면은 다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약간 며칠 쉬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빚이 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제가 그때 후반에 1억 정도 빚이 있었거든요. 아, 1억 빚이요? 네, 그때 퇴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네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한 350만 원 정도? 그래서 통신비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제가 숨만 쉬어도 400만 원씩 매달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에 원동력, 내가 이번 달에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 신용 불량자가 된다. 자체적인 강제 환경 세팅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제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지금 버는 건 통장에 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돈이 쌓이는 거를 보는 재미가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금융 문제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와, 1억까지는, 아, 그러면 이제 쿠키님이, 앞으로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목표랑 좀 다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네. 빚 갚아야 되고 약간 돈 벌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긴 한데 네네네. 이게 하면 할수록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네. 누군가를 가르쳐주거나 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메일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쿠키님 덕분에 이런 온라인 사업을 시도해봤고 또 실제로 매출도 잘 나고 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받으면은 저도 되게 뿌듯하고 역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면서 저같이 이런 힘든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 인생에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SNS 마케팅을 할 때도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규모를 이용해서 큰 기업에서 또 역으로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좀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크맨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이 때 사실은 술 먹고 논다고 바빴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집에서 월 1,000번은 쿠키님과 함께 인터뷰를 지내봤는데요. 확실히 SNS 마케팅, 그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 이제 노하우까지 말씀해 주셨고 꾸준하게 잘 해오시고 있으시니까 이제 큰 영향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쿠키님께서도 이제 유튜브도 활동 중이신데 한번 채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집에서 월 1,000번은 쿠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구매 대행 관심 있으시면은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계속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 못 해주셨던 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제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쿠키님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저도 많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